직장, 가족, 친구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가장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는 건 상대방의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대화를 할 때 바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화 중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대화가 끝나면 집에 와서도 그 상처와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대화 중에 잘 대처를 했다면 그 싹을 미리 잘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대처법을 정말 잘 알려주는 사람이 제퍼슨 피셔라는 변호사이고, 이분이 이 대처법을 만든 릴스가 유명해서 인스타 팔로워가 무려 590만 명이나 되고, 이 내용으로 최근에 The Next Conversation이라는 책도 써서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아직 한국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유용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위키피디아에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알려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남의 말에 잘 대처해서 내가 상처를 덜 받는 방법들과 여러 상황에서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볼게요. 책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는데, 우선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남과의 대화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욱해서 감정적이 되거나 화를 내면 대화를 통제하기는커녕 그냥 나만 미성숙한 어른이 되어버리고, 갈등이 있는 대화에서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더욱 중요하죠. 작가는 대화 중에 감정적이 되지 않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숨과 멈춤을 이용한 아주 재밌는 방법이에요. 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나의 첫 단어가 말이 아니라 숨을 쉬라는 건데, 숨을 조절하면서 차분해지라는 거죠. 논쟁을 하면 방어적이 되기 때문에 숨도 빨라지고, 그럼 내 대답도 빨라지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숨으로 일단 한 템포를 줄여주는 방법이고, 작가는 conversational breath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진정시킬 때 코로 한번 숨을 깊게 들여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잖아요. 근데 내가 대화 중에 상대방 얼굴에 길게 숨을 내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티가 안 나게 코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바로 말부터 내뱉지 말고 상황을 한번 스캔하면서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숨을 쉬면서 두 번째 방법인 멈춤을 활용하라고 해요. 대화를 통제하려면 내가 대화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흥분해서 속도 조절을 못하면 상대방에게 말리기 시작하거든요. 천천히 말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 중간에 멈춤을 활용하면서 대화도 통제하는 기술이에요. 대화 중간에 멈춤을 못 견디는 사람은 조급해져서 근데 같은 표현으로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막 급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너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화 중에 내가 말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대화의 속도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존재감도 그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말을 멈추는지 작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2-3초 정도의 짧은 멈춤이에요. 단순한 예를 들어서 누가 잘 지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잘 지내 라고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살짝 멈춘 다음에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진정성과 무게감이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너무 빨리 답하면 조급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건 면접 볼 때 활용하면 좋아요. 면접 볼 때 살짝 멈추고 내가 대답을 하면 더 똘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때 살짝 멈춘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더 강력해 보일 수 있는데, 투자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투자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라고 하는데 분산에 더 강조가 되잖아요. 오바마가 진짜 잘 쓰는 방법이에요. 오바마 연설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멈춤을 굉장히 멋지게 활용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긴 멈춤인데 한 5에서 10초 동안 어색해질 정도로 길게 멈추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효과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긴 멈춤으로 상대방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치 거울을 들여다주는 것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한 말을 돌아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는 말을 멈추니까 오해를 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먼저 사과를 하게 하거나 본인의 속내를 말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멈춤은 나에게 스스로 판단할 시간도 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려는 말이 도움이 될까?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시간을 쓸 가치가 있을까? 같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멈춤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어색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코로 티나지 않게 숨 쉬는 숨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통제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내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깊이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심한 말을 했을 때,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런 멈춤으로 상대방이 한 말을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면 현명한데, 더 나아가서 멈춤 후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즉, 네가 한 말을 네가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 넘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내가 욱하게 반응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네 말을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나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전략이에요. 이런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자존감이든 열등감이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상대방은 당황하고 더 흥분을 해서 논리가 더 꼬이게 되고, 그럼 대화 주도권은 이제 나에게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답을 듣고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면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콕 집어주라고도 해요.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야?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거야? 어떤 반응을 기대한 거야? 같이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이때부터는 자기 정당화나 변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럼 내 그 다음 반응은 그냥 멈춰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마이크 드랍이죠, 완전. 이게 물론 말처럼 쉽지 않고 다른 돌발 상황도 생기겠지만, 누가 나에게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또 대화 중에 단호함은 가장 파워풀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감은 감정이고 단호함은 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 중에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 방법만 소개를 해보면, 우선 내 말 사이에 공백을 채우는 불필요한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실은 약간 조금 되게 그게 이런 표현들이고, 저희 발표 잘하는 영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보면 약간 조금 이런 표현들 남발하는 분들 많이 있죠. 이게 진짜 자신감 없어 보이고, 이런 공간들은 앞서 말한 멈춤으로 채워주면 돼요. 두 번째로,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때로는 그냥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미팅할 때 이런 경우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진짜 임팩트 있을 때만 끼어드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겸손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말은 워낙 겸손한 톤이 또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영어를 하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톤은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4번째로, 당연히 아이 컨택은 자신감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고, 계속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어색하다면 내가 말을 하다가도 문장이 끝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 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또 작가는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상황의 대처법도 알려줘요. 일단 한 번은 그냥 방해하게 두라고 해요.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내가 조급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보통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안 좋아 보이게 놔두라는 거죠. 단, 방해하는 사람의 말이 끝나면 거기 말리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방해라면 그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합니다. 김대리님, 박 부장님, 이렇게 차분하게 이름을 불러주면 일단 그 사람은 말을 멈추겠죠. 제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면 의견 들을게요. 이게 물론 살짝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말을 상대방이 방해할 때 그걸 막고 내가 대화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작가가 책에서 알려주는 상대방의 의견에 현명하게 반대하는 방법도 유용한데, 일단 상대방의 말에 내가 지금 반대할 가치가 있냐를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없다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반대를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 낭비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반대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단계는 나는 반대다 라고 시작하시는 말로 갑니다. 그건 너는 잘못됐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좋은 시작이 아닌 거죠. 대신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내 시각은 조금 달라처럼 나는 다르게 본다라고 시작하라고 해요. MMM에서 저랑 조수견 작가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굉장히 건강하고 재밌는 대화로 이어진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미팅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다면 나는 다르게 접근해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우린 목표는 같지만 나는 접근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기술도 사회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작가가 알려주는 상대방의 어떤 요구를 잘 거절하는 방법도 사회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거절해야 내 우선순위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차 한잔 하자는 동료가 있는데 나는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죄송한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사과로 시작을 하는데, 사과는 진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에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대신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초대 감사한데 지금은 이런 이유로 어렵습니다 라고 감사 후에 거절을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이유로 어려운데 초대 감사합니다처럼 먼저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거절이 변명처럼 들리지도 않고 내 마지막 반응을 감사로 끝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리에 왔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나는 술 마실 생각 없는데 술을 마시라고 한다던가, 나는 말을 많이 하기 싫은데 자꾸 말하라고 한다던가, 이럴 때는 싫다고 거절하기보다 나는 여기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게 특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잘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강요가 계속된다면 작가는 그럼 내 다음 액션을 말해주라고 해요. 계속 그렇게 강요하시면 저는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작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잘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The Next Conversation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대방 말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말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지 않나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에도 나오고 인간관계 책 중에 최고라고도 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화에서 이기려고 하면 얻는 건 없다라는 말도 떠오르게 됩니다. 논쟁으로 이어진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엉켜있는 것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 말로 풀어 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많은 게 엉키고 꼬여서 대화조차 안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연락해서 말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 넘은 대화 대처법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